예, 반갑습니다. 전 볼 수 있는 건가요? 같이? 반갑습니다. HBGA의 의장 권혁범입니다. 반가워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정해진 시간에서 맞춰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채널을 개설했고요. 가장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널을 개설한 곳에서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전 모바일 웹페이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진행되는 그런 비즈니스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혹은 또 바라는 점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기를 좀 원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르게 즉각적인 또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개설했으니까요. 일단은 뭐 첫 단추이니만큼 저희가 또 미흡하지만 그래도 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해서 잘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처음에 저희 임직원분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누구랑 무엇을 함께 했는지를 같이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먼저 우리 회사에 그런 회계와 감사를 맡고 있고 새마을금고 전국 최연소 감사 출신 우리 또 박대한 또 재무이사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가깝게 안 해도 되고요. 그래요? 네. 네. 참 어색한데요. 저는 과거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면서 전국 최연소 감사를 한 4년 동안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HBGA 컴퍼니의 지금 현재 재무이사를 맡고 있고요. 권혁범 의장님을 잘 도와서 회사가 잘 돌아가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뭇 또 진지하고 재미없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회사에서 사실상 그 세무 회계라든가 이런 재정을 담당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은행을 설립했었던 그런 이력답게 좀 더 투명하고 좀 이런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투명하고 좀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자 그래도 이력을 잘 살려서 저희들이 회사에서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희 회사의 또 임직원을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뭐 개인적으로 저보다는 본인이 자기 소개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블록체인이나 뭐 가상 암호화폐 쪽에서도 좀 좋은 이력서를 가지고 계시고 생각보다 머리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브레인을 맡고 있죠. 엄청난 그 엔지니어링 실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김유주 대표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고 그렇죠. 네. 참고로 우리 또 김유주 대표님께서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심각할 정도의 동안이시죠. 마이크 너무 높게 잡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주라고 합니다. 네. HBGA의 총괄 프로듀싱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단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권혁범 의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희 지금 이제 투샷이 잡히나요? 투샷? 네. 투샷 잡아주시고 일단은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뭐 서로 약간 또 긴장이 되죠. 네. 참고로 저희 일단 편안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 저희가 지금 대본이 아예 없습니다. 시놉시스 자체가 없고 뭐 프롬포터도 없고 그냥 100% 라이브로 100% 애드립이죠. 예, 아무런 약속도 없이 일단은 카메라 앞에 서서 실시간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뭔가를 뭐 준비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시간으로 100% 완벽한 그런 소통을 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본인의 그런 이력서 소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 정도는 정말 잘했다. 이 정도는 내가 진짜 좋은 커리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본인의 좀 자랑을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분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자랑일 거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증강현실 게임, AR 게임, 아큐멘티드 리얼리티 게임을 블록체인 쪽에 최초로 런칭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뭐 성공이라는 것은 그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어제까지 조금 힘들었다 하더라도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더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성공이라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면 그거는 성공을 향해 가는 하나의 디딤돌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블록체인과 증강현실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 시스템을 블록체인 씬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전달을 하고 개발을 하고 사업을 했던 블록체인 1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경험들을 HBGA에서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에 더불어서 페이먼트 시스템과 함께 더불어 진행되는 커머스 시스템, 저는 특히 의류 쪽이라든지 혹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의상 쪽으로 좀 특화된 상태를 산업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저 또한 브랜드 런칭을 해서 좋은 곳에 VIP분들 의상으로도 협찬도 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HBGA에서 같은 커머스 상품 또 파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유의미한 결과, 또 성공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 뭔가 그 반장 선거에 나가서 마치 뭐 공약을 외치듯이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이고 아무래도 대본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저희가 또 숫기가 없잖아요. 말주변도 좀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또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뭇 좀 약간 좀 긴장이 될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뭐 10분 20분 방송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방송도 하지만 뭐 사실상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뭐 10시간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걸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개설한 거죠. 저희들이 뭔가를 대단한 걸 알려드리거나 뭐 자랑하려고 뭔가를 내세울 게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누구든 저희 앰버서더로 참고로 저희는 저희 회사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을 앰버서더라고 칭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그런 배경에서는 앰버서더는 사실상 이제 대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대본이 없이 하다 보니까요. 회사 소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소개도 제대로 못 했네요. 일단 아까 저는 처음에 인사를 드렸듯이 HBGA라고 하는 회사의 의장을 맡고 있는 권혁범이고요. HBGA는 어떤 뜻이냐? 어떤 뜻이죠? 네. 하이어 비즈니스 앰버서 글로벌 앰버서더라는 거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비즈니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여타의 산업보다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주기적이고 또한 더 남들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발빠르게 글로벌로 뛰어서 이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장 선거처럼 답변을 했죠. 하이어 비즈니스 글로벌 앰버서더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뭐 성실한 답변 일단 감사드립니다. 참 이분께서는 블록체인을 대한민국에 입법화 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국회에 나가서도 참 말씀을 되게 잘 하시는 또 달변가이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를 브리핑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고 되게 많은 사람들 수천 수만 명 앞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그런 이제
뭐 비즈니스라든가 프로젝트를 많이 좀 브리핑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얼어 있습니다. 저희의 그런 이제 긴장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박대한 재무이사님께서 간단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전에 진행했었잖아요. 그 결제 피지 일을 좀 네, 했었죠. 대기업들이랑 같이. 참고로 저희 회사는 결제를 기반으로 한 회사예요. 그리고 결제를 기반으로 한 회사에서 가맹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을 경우, 그리고 압도적인 수의 유저가 유입이 되었을 경우 저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따가 우리 또 김유주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전에 이제 10년 전에 그 결제 피지 일을 좀 하셨었죠. 그리고 네, 뭐 네,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뭐 여기요 때 이런 어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스마트페이라고 하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경험하시고, 그것에 지금 좀 버전업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전에 결제 피지 일을 하셨을 때 어떤 좀 비전을 보셨었는지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실 2008년도에 그 3G도 나오기 전에 출시되기도 전에 그때 당시에 핸드폰 사용자 수가 아마 800만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저희 결제 피지사를 운영하고 계신 그 안정길 그 회장님께서 그 사업을 그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던 그런 결제 모듈을 오프라인으로 끄집어내자. 그래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아마 전 세계 최초로 QR코드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는 2012년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대형 회사 지금에 있는 그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또는 배달 요기요라든지 이런 회사의 어떤 자금적인 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홍보성에서 많이 저희가 이제 저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사업을 이제 못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사실 10년 동안 이 쉽게 해서 결제 피지에 대한 이 꿈을 버리지는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우연찮게도 권혁봉 의장을 만나가지고 인프라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맹점을 뭔가 모아서 특별한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다고 하면 시너지는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자. 과거에 많이 생각했던 일들이에요. 저희 회사는 사실 포인트로 결제하는 시스템 또는 결제 피지사를 기반으로 해서 가맹점도 모집하고 또는 그 모바일 쿠폰이나 상품권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사용하고 또 어떤 고객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주고서 유저를 모집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난 인프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사업의 매력을 느끼고 지금 이 사업을 권혁범 의장님과 같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마 오늘 첫 방송이지만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엠버서더 여러분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을 꼭 저희 회사가 아닌 우리 소비자 집단들과 또는 그 가맹점주 그리고 제조사 이런 분들이 같이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본 없이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뭐 진행을 맡고 있다기보다는 저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대본도 없이 실시간으로, 그죠? 뭐 애드립으로 모든 시간들을 다 채워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있는 그대로 이제 저희가 하려는 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도 준비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저희들이 뭐 준비한 뭐 어떤 뭐 사업 설명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구성이 된 거고요. 좀 재미가 없겠지만 일단은 뭐 일 얘기를 조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진정성 있게 소통이 되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또 있어요. 유저의 힘을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유저가 뭐 필요하다, 뭐 유저 정말 중요하네,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네이버, 쿠팡 모두가 다 유저 사업을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유저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나 파워가 충분히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유저만 모을 것인지 그 유저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그 유저들과 같이 상생을 할 것인지 참 난해한 높은 난이도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유저와 생산자와 소비자와 사업자와 일반 기업과 회사, 단체, 기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모두가 함께 모여 그 전체 시장을 저희들이 마켓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그 마켓을 전부 다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뭐 거창하고 되게 어렵고 난해할 수 있겠지만 그건 되게 거창하거나 난해한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서로 상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제가 오늘 또 뭐 영상이나 뭐 아까 미팅에서도 얘기했지만 대기업들은 사실 연합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항상 생각을 했었던 건 좀 다르게 비즈니스를 해석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똑같은 분식집, 똑같은 떡볶이집, 아니면 똑같은 치킨집 비슷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면 그 결과치는 비슷하거나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다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좀 해석을 해낸다면 그것보다 더 잘 되든가 더 떨어지든가. 근데 그 뭐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더 세련되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석하는 건 참 뭐 젊으니까 가능한 거죠. 충분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들을 보면 저희가 사실상 뭐 많은 대표님들과 뭐 회장님들과 뭐 기업의 단체들을 만나고 있죠.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너무 좋고 우선은 이제 새롭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권혁병 부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출성 그리고 모든 분들과 아우르는 이런 여러 가지 친화력들 그리고 또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 거의 다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선택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또 박대한 또 작가님으로 또 활동 중이세요. 책을 쓰셨다는 얘기죠. 내가 싸우는 이유라고 하는 책이죠. 뭐 잠시 뭐 책 소개와 뜬금없죠. 예. 잠시 책 소개하면서 이렇게 한번 웃는 겁니다. 예, 편안하게 웃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되 책 멋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간단한 책 소개와 그리고 특히나 이런 기관이나 단체 쪽에도 좀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가 정말 폭발적으로 유저가 확산되었을 시 그 전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진행하셨던 그런 결제와 수수료 내지는 이런 가맹 사업이 크게 확산되었을 시 정말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게 어디까지 단순히 뭐 국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그렇죠. 이 결제와 피지와 가맹과 이 모든 것들이 글로벌화 되게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비전을 보고 있으신지 좀 개인적인 그런 소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결제 수수료라는 것은 감히 또 저희가 뭐 이렇게 금액을 어떻게 큰 수익이 난다 이것을 또 허황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과거 10년 전에 사업을 할 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엔 저희 체계가 이제 총판 본사에서 총판 그리고 대리점 그리고 나머지 영업사원 이렇게 이런 구도로 사업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좀 일찍 사업 시작하신 그 총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월 매출이 약 5천에서 뭐 많게는 수억도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때 당시 결제 시스템이 워낙 생소했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결제가 없으면 사실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결제 속에서 결제를 기반을 둔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뭐 의식주 모든 것들이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마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엠버서더 우리는 그 모집인이자 추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원들을 모집인 그러니까 엠버서더라고 호칭을 하는데 그 엠버서더들끼리 어떤 그 시너지가 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명, 1,000명, 뭐 10,000명까지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제 시스템에 뭐 내가 한 달 평균 사용하는 금액들이 뭐 1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10만 원 기준 잡았을 때 사실 뭐 100에서 많게는 뭐 1,000만 원까지 월 수익이 그 정도 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너지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네. 네. 이게 어디까지? 예, 아무래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대본이 없고 짜여져 있는 각본이 없으며 시놉시스 자체가 없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테스트 버전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걸 전달해 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 뭐 오늘 테스트 버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얼마나 유연하게 좀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좀 인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일 처음에 사실 저희 의장을 맡고 있지만 또 부의장님이 계세요. 그 과거에 메가 히트 그룹이었던 그 부활의 4대 보컬 김재희 부의장님 맞습니다. 계신데 네. 반갑습니다. 어디 지금 시청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까 댓글에 좀 인사를 남긴 것 같은데. 예, 저희 회사 안정길 회장님도 오신데. 맞습니다. 이제 저희 그 뭐 PPL 가능합니까? 모빌리티 코리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2차 피지사죠. 모빌리티 코리아. 그리고 또 모빌리티 코리아를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이끌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안정길 회장님께서 저희 결제 피지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죠. 전설의 락 그룹 부활 아십니까? 예, 부활 너무 좋아요. 예, 부활에서 혹시 제일 유명한 노래가 어떤 노래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사랑할수록. 그렇죠. 이 아닐까? 론리 나잇이라든가 뭐 이렇게 쓸데없는 노래들 있죠. 네버엔딩 스토리라든가. 아니죠. 전설의 락그룹 부활의 실제 그 부활을 있게 만든 사랑할수록이라고 하는 노래가 가장 사실상 유명하죠. 네. 그렇죠. 네. 사랑할수록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후렴구문. 후렴구요. 이제 너 이제 그렇죠. 무슨 장송곡 분위기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전에 노래는 시키지 말아 달라고 사전에 좀 양해를 안 받았어요. 노래 실력을 저희 그렇죠. 되게 똑똑하신 분이신데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똑똑하고 뛰어난 그런 엔지니어링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노래는 더럽게 못하는 걸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네. 그 부의장님께서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예, 부의장님이요. 네네. 예, 부의장님께서 인사를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예, 댓글로 인사를 인사 한번 해주셔야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아직 맞습니다. 네. 오시다가 나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충격적이네요. 이 혹시 보시고 계시다면 부의장님 멘트 한 번만 적어주시면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회사의 부의장을 맡고 계신 락그룹 부활의 보컬 저희 김재희 회사에 또 맷도 광고도 맡고 맡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광고 모델이시잖아요. 광고 모델도 맡고 네. 계시죠. 저희 회사의 광고도 맡고 계시죠. 그러면은 뭐 우리 대표님께서 뭘 맡고 계시죠? 전 냄새를 맡고 냄새를 계십니까? 맡고 있어. 하여튼 별 존재감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머슴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 회사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머슴이 되죠. 저 포함입니다. 예, 저희 사실상 이 비즈니스를 준비해가면서 오는 과정이 사실상 순탄치 않았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익을 쉐어할까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진짜 눈을 감는 시간까지 새벽까지도 정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중소기업을 살려줄 수 있을까? 대기업은 관심 없습니다.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또 일반 앰버서더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어떤 기관과 단체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심도 높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회사의 그런 탄생 배경 자체가 마켓 공유 플랫폼, 심지어 또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놀이가 소득이 되고 소득이 곧 문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또 가지고 있죠. 놀이가 어떻게 소득이 되느냐? 그것은 단순하죠. 좀 쉽게, 그리고 재밌게, 그리고 즐겨가면서, 그리고 뭐 즐겁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수익이 발생될 수 있고, 그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ESG 경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ESG가 무슨 뜻이냐?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ESG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전 세계 회사들의 이제 화두죠. 지금 친환경적인 것과 소셜적인 부분들, 뭐 사회적인 부분들을 지금 뭐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커버해가는 여러 가지 전사적인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적이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까지 또 아우르는 요새 이제 화두가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큰 캐치프레이즈로의 그 사업의 방향인데요.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우선은 ESG 중에서도 조금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콘서트 혹은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사들. 그래서 저희가 저저번 주에도 은둔형 외톨이 분들이 함께 공연을 만들고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뜻깊은 공연을 참석을 했었는데요. 의장님의 의중도 이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꿈꾸고 있고 저희가 지금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 회사에서 발표하게 될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유저적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들으시면서 또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보셨던 그 공연이라든지 함께 만들어가려고 하고 그 삶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았었을 텐데, 네. 회장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느낀 점, 앞으로의 각오 같은 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히키코모리라고도 하고요. 은둔형 외톨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소위 말해 외부와의 생활을 단절 지은 채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문화나 뭐 경제 이런 부분들에서 전부 다 좀 우리나라 후진국은 아닌데 일본을 정말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지지난주 한 2주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은둔형 외톨이 분들이 이제 방에서 뭐 적게는 뭐 6, 7년, 7, 8년, 많게는 10년 이상 방 안에만 계셨던 분들이 실제 뭐 연극이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연극을 우리 또 김유지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관람하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게 뭐 단순하게 어떤 뭐 왕따나 막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부모와 그런 자녀 간의 그런 이제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안타까운 상황들도 정말 많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뭐 부모님 앞에서 뭐 자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어떤 육체적으로 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 안타까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조금은 더 대중화될 수 있게끔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일본에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 그 일본에서 오신 또 대표님도 뵙게 되었었고, 실제 그들이 좀 정상적으로 조금 더 대중화될 수 있도록 세상 바깥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 회사도 같이 참여하고자 적극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제시하는 그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그곳에서는 그 배달의 민족, 뭐 사회공헌팀 내지는 이런 뭐 국가기관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어떤 뭐 은둔형 외톨이 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이런 우리의 손길이 닿아야 될 그런 뭐 기관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뭐 단순히 어떻게 뭐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실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짐으로써 나도 이 사회에 되게 중요한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이만큼의 큰 가치를 지닌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그 안에서 좀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면 조금 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수월하게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재무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아동학대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저희들도 그냥 똑같아요. 그냥 단순히 아동학대를 당했다, 뭐 아동학대라는 것은 좀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가 아니라 좀 부모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이제 뭐 소통이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어떤 재화의 이동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솔루션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소위 말해 그런 거죠. 진짜 좋은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도 늦지 않았다, 충분히 지금부터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플랫폼 회사를 표방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사실 준비가 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자리에서 야, 뭐 니네 회사 뭘 준비했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지금 니네 뭘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제가 몇 시간도 짧을 만큼 정말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회사가 저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있죠. 예정인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현해 내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정말 많은데, 정확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가장 빠르게 소통하고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좀 사전에 이런 뭐 어찌됐든 이런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사전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결제를 기반으로 한 마켓쉐어 공유 플랫폼, 그리고 유저와 유저 사이에 기관과 단체와 자영업자들과 어떤 회사와 기업들이 서로 소통하고 융합하는 가운데 서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그 수익을 쉐어하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이랑 LG랑 같이 뭐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별로 높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어때랑 배달의 민족이랑 같이 뭐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이미 다 대기업이 되어 있죠. 뭐 디스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이미 정착하고 자리를 잡은 대기업들은 굳이 콜라보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그들보다 작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전도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꽤 괜찮은 제품군을 생성해낼 수 있고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꽤 괜찮은 유통망 내지는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한데 모여서, 소위 말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전부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규모가 되게 작겠죠. 카카오는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요. 하지만 대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외부의 어떤 시선과 어떤 세력의 어떤 눈치 때문에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이 분명히 띄고 있는데, 저희들은 규모가 작고 아직은 좀 인지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뭐겠죠? 자율성이죠. 충분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충분히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를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세련된 감각이 저희에겐 큰 강점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카카오가 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구현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플랫폼과 플랫폼을 연합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결제를 기반으로 해서 뭐 쇼핑과 리스, 뭐 렌탈, 저희들이 모든 앰버서더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와 속해 있는 모든 인프라 구성원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저희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하게끔 저희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냥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린 그 공간에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실제 돈이 되게끔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재테크에도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벌어들이는 한 달의 그런 수익 자체가 사실상 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잘 없을 거예요. 지금 사실상 뭐 물가도 많이 올라 있고, 뭐 한 달 지금 일평균 월급이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 뭐 물론 조금씩의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사람들 기준했을 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재테크의 어떤 그런 방향성도 사실상 기준점을 잡기도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어떤 부업을 하자니 조금 더 어렵고, 시간도 없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어렵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도 예전과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긴 벌었어요. 뭐 삼겹살집을 차렸는데 되게 맛이 없어도 돼요. 어차피 고기는 뭐 제대로 구우면 어차피 그 비슷비슷한 맛은 날 테니까. 하지만 친절하게 인사하고 손님들한테 잘하고 그럼 장사가 잘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재화의 용역이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시대는 아니고, 지금은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게 내가 그 돈의 흐름 가운데 있어서 정확하게 먼저 앞장서서 안착을 하느냐.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돈의 흐름을 알고 정보의 속도를 파악하고 정말 빠른 속도로 뭔가를 습득하지 않으면 지금은 사실상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것들을 다 따라가고 내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빠른 사람들이, 빠른 그런 엔지니어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데 저희 회사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대신에 저희 회사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저희와 같이 협력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 플랫폼을 지향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기업들이 저희랑 같이 많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주시면 저희는 되게 고맙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게 저희 회사가 뭐 배를 불리자는 게 아니라, 타이틀이 저희는 플랫폼 위에 플랫폼을 되게 지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탄탄한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실제 뭐 어떤 뭐 방송이나 뭐 이쪽 뭐 김유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준비하고 있는 이런 뭐 직접 제조해서 유통하고자 하는 것들도 지금 오늘 또 미팅이 잘 됐죠. 예, 뭐 직접 제조하고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익을 또 쉐어하고, 저희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조금은 생소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서 좀 많은 응원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저희가 좀 다른 플랫폼들과는 다르게 저희가 좀 엔터 쪽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비즈니스를 같이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네. 어떤 플랫폼 사업이 아주 깊숙하게 엔터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잘 없었어요. 광고 모델로 쓰는 일은 좀 있었는데, 그 엔터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수익을 쉐어하는 일들이 잘 없었죠. 근데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수익을 쉐어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어쨌든 뭐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계신 우리 또 재무이사님과 우리 PD님께서 엔터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됐을 때 이 플랫폼 사업의 그런 극대화, 그리고 이 가치 어떨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그 저희가 이제 직간접으로 이제 제조를 해서 마진율이 높은 것부터 이제 브랜딩해서 저희가 판매를 할 건데, 거기 이제 사실 일반 인플루언서나 뭐 일반 유명 연예인들이 홍보한다고 해서 꼭 팔리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김 총괄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예. 디테일하지 않을까. 그렇죠. 전에 그 또 대형 기획사에서 또 네, 지대한 업무를 또 보신 적이 있으시고, 특히나 이런 또 엔터 쪽에 또 관심도 되게 많으시고요.
실제 저희 회사에서 정확한 우리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에서 맡고 계신 이제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자면 이런 라이브 커머스 파트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라든가 뭐 저희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런 비즈니스 파트, 특히나 뭐 어떤 뭐 게임이라든가 좀 가지고 계신 좀 달란트가 많으세요. 실제 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 회사의 개발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그 회사의 또 대표이시기도 하시고요. 실제 또 수상도 1등을 하셨죠. 블록체인을 또 기반으로 한 또 게임을 또 개발하셔가지고 또 상용화에도 또 널리 알리시고 가지고 계신 좀 달란트가 많은데 저희 회사가 또 엔터랑 같이 결합이 된다든가 인플루언서 아카데미를 육성한다든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샌드박스와 저희와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별성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유명 연예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처음에 시작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홈쇼핑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틀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송에 대한 틀 안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또 인지시키고 홍보와 마케팅하는 부분인 건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쇼호스트라는 직함으로 대두될 수 있는 판매자의 역할들 그 부분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루언서의 한 파트로 저희는 규정을 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셨던 연예인이라는 그 부분들, 연예인이라는 것이 굳이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가수 혹은 탤런트 이런 분들이 아니라 남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 그 뜻대로 남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그 물건들에 대해서 커머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향을 하고 있는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또 롤모델로 삼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레프티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제 뷰티 커머스를 판매하고 있고 직접 제조하고 있는데 굉장히 매출도 크고 또 이제 흑자도 4년 연속 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부분들하고 좀 비슷하게 하나의 이제 그 섹터를 가지고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진행했던 파트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 그분들을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육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샌드박스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가 누적 투자금이 900억이 넘었죠. 굉장히 좋은 투자도 있었고 또 영향력도 굉장히 컸고 매출도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다는 얘기 뭐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수익률을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플루언서와 회사와의 계약 관계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쉐어하는 방법들 영업이익을 냈을 때 그들이 갖고 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회사가 갖고 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익이 적었다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서에 대한 비중이라기보다는 회사는 직접 제조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갖고 갈 수 있는 수익보다는 회사가 갖고 갈 수 있는 수익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또 그거를 실현함으로 인해서 크게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향수 제품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하고 지금 같이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다음번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코스트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갖고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브랜드적인 부분들도 일반적인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혹은 인플루언서와 함께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아까 박대현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가 나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까 브랜드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 갖고 있는 자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로 어울러서 하나의 상품군으로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앞으로 저희 회사와 함께 같이 갔을 때
연예인 같이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그 상품이 정말로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비춰졌을 때 굉장히 좋고 또 아름답고 또 샀을 때 그 기능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들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할 때마다 나오는 새로운 얼굴들 그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선하고 좋은 톡톡 튀는 매력들 그리고 거기와 덧붙여서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브랜드적인 상품의 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의장님을 도와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 완벽합니다. 예, 지금 우리 또 이제 프로듀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정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실제 뭐 그래서 뭐 미리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좀 만들고 싶은 향수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브랜딩을 해서 대중들에게 선보일지 사실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좀 대화를 많이 해요. 이 정도 가치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 가치의 비즈니스 모델이 특히나 뭐 유저 수가 뭐 3만, 5만, 10만, 30만, 50만, 100만이 넘어갔을 경우 그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키울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들끼리는 사실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어차피 뭐 그냥 뭐 박제가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게 또 레전드 영상이 될 수 있겠죠. 왜? 저희들이 정확하게 저희들은 상당히 속도가 빠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6개월 후나 1년 후에는 이게 레전드 영상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준비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대로 가준다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 모델이 조단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그냥 야 뭐 조가 무슨 뭐 장난하냐?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에요. 저희가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저희 회사 하나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꽤 괜찮고 영향력 있는 회사와 기업들과 대표님들이 저희와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지금도 앞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부 능선 정도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능선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넘어졌을 경우 진짜 조단위 비즈니스로 가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까? 뭐 장기적으로 볼 수, 그러니까 우선은 오해가 없으시도록 네.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나 그럼요. 단기적으로는 네, 저희는 차근차근히 네, 매출 몇 천만 원, 몇 억, 몇 백억, 몇 천억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의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네. 이제 48분 방송한 지 48분이나 지났는데 벌써 이제 질문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지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첫 번째 지금 HB 포인트가 어떤 건가요? 하고 질문이 왔는데 그렇죠. 답변을 의장님께서 한번. 네. 그러니까 저희는 유저를 모으는 사업을 하고 싶고 유저의 파워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유저를 모으는 방법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저한테 혜택을 주는 거. 그리고 유저한테는 저희들이 마음껏 돈을 줄 수 없으니 저희들이 HB 플러스 포인트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기본적인 형태와 구성은 뭐 홈페이지라든가 뭐 어떤 이런 사업의 개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무료로 나눠준 포인트를 가지고 차별성은 그거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쓴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원하는 곳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저희의 포인트를 쓰시게 됩니다. 뭐 넓은 카테고리에서는 뭐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뭐 이런 마트라든가 뭐 편의점 그리고 뭐 이런 프랜차이즈에서도 가용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맹이라고 했잖아요. 회사가 나눠준 포인트를 내가 자주 쓰는 곳, 뭐 소위 말해 내가 자주 가는 중국집, 내가 자주 가는 세탁소, 뭐 내가 자주 가는 뭐 족발집, 미장원, 뭐 미용실 이런 곳에 가서 내가 그곳을 가맹을 맺게 되고 그곳에서 내가 포인트를 쓰게 되고
그들도 누군가를 가맹을 맺게 되고 그들도 포인트를 쓰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선순환인 거죠. 저희들은 포인트를 나눠주기 시작하고 당연히 현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충분한 혜택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나눠드린 그런 포인트들이 본인들이 충전한 그런 금액보다는 충전액보다는 좀 더 높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뭐 나눠드린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쓴다. 그런 그 자유로운 혜택을 통하여서 이런 저변 확대가 되고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이 유저가 모이고 그 유저가 모이는데 포인트는 그거죠. 회사가 지급해준 그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곳에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가 나눠준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특히 가맹을 맺어서 쓴다. 그러면 가맹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저희들은 포인트를 나눠줍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이 포인트를 쓰고 싶어요. 그곳을 내가 가맹을 맺게 됩니다. 그 가맹을 맺게 돼서 내가 그 포인트를 쓰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 회원이 그곳이 가맹점이 되었기 때문에 포인트를 쓰게 되는데 가맹을 맺어놓은 사람한테 수수료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 가서 포인트를 소모하는 사람도 다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캐시백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HB 플러스 포인트는 하이어 비즈니스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죠. 상당히 좀 차별화되고 높은 수준의 그런 포인트와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좀 길어요. 이게 포인트의 활용 가치와 이런 가용 범위가 너무나도 넓게끔 저희들이 구성을 해놓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솔루션을 계속 뭐 구현해내고 뭐 개발하고 있고 한데 아마도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그리고 꽤 재밌는 이 형식을 저희들이 조금 더 즐겁게 표현해내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HE 플러스 포인트는 회사에서 나눠준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쓴다. 일단은 뭐 처음에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질문이 몇 가지 추가 질문들이 더 나왔는데 모바일 쿠폰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컨텐츠 또는 그 가맹점에서 가맹을 맺어서 우리가 HB 포인트 사용처라고 하죠. 그 사용처는 저희가 내년도 1월 29일 일요일 아직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는데 추후 공지를 할 겁니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런 가맹점 내가 사용처들을 원하는 대로 본인이 또 맺을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지금 시스템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확정난 거는 우리 가맹점뿐이 아니고 가맹점이 아닌 곳에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휴될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 들은 내용으로는 아마 적어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 이거는 뭐 거의 모빌리티 코리아 안정길 우리 기획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네요. 그 IC 카드로 아마 제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우리 솔루션, 우리 플랫폼 안에서 가맹점 이왕이면 우리 HB 포인트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조만간 우리가 출범식이 아닌 비전 선포식 때 1월 29일 일요일 날 아마 2시로 잡았었죠. 예. 네, 그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이 부분을 이렇게 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게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유저에게 혜택을 주고 이 유저를 상대로 혜택을 주면서 저희들이 그 원하는 환경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패턴을 좀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처음에 좀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임직원들과의 그런 회의를 통했을 때 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용 범위를 극대화시켜주는 건 어떻겠느냐, 그걸 먼저 선행시키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의견들을 같이 좀 많이 나눴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상 어떤 그런 회사의 그런 수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회원분들이 포인트를 정말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 드리는 게 맞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저희들이 뭐 구성해 놓은 이런 뭐 가맹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라든가 사업 내지는 제품군들, 라이브 커머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구현해내는 거. 그
단순하게 더 회사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앰버서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곳에는 뭐 인력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뭐 앰버서더 분들에게 이런 커뮤니티 자체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이력서도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안에서 좀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낼 것이고 뭐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수익을 많이 좀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혜택을 무조건 가장 많이 드리는 게 맞다라고 해서 어떤 뭐 실물 카드라든가 그리고 어떤 포인트의 가용 범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사실상 뭐 모바일 쿠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무의미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죠. 저희들이 먼저 혜택을 드리고 가용 범위를 늘리는 거. 네,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먼저 좀 비즈니스가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더 추가 질문이 있나요? 또 댓글창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저희 사업 부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텐데 그 가맹점 영업을 위시한 네. 페이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를 위시한 커머스 부서 시스템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제가 그 여기 이제 두 분과 함께 하고 싶었고 함께 하면서 가장 기대가 됐던 건 뭐였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가맹에 대한 이 페이먼트 시스템인데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 박대한 이사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업적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결과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10만 정도의 가맹점을 유치해서 그들이 내는 수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져갔었던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되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꿈 같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2차 피치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뭐 저희가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듯이 박대한 이사님께서 과거에 저희 쪽에서 그 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실적적인 부분들 네. 그건 수치화되어 있겠죠. 네.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같이 네. 그려볼 수 있었는 거로 해서 마지막으로 좀 듣고 의장님 말씀으로 마무리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조금 저 질문이 하나 예, 들어온 것 그 같은데. 가맹점들의 가맹 조건은 무엇인가요?라고 이 최경선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가맹점들의 가맹 조건은 저희들이 없거나 최소화하는 게 회사의 좀 역할인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없거나 최소화하겠다. 대신에 그 안에서 이루어내는 그 가치를 극대화할 건데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가맹이나 프랜차이즈의 개념이랑은 전혀 다를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과거에 저희가 이제 결제 가맹점을 모집을 할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6개월 만에 한 10만 가맹점이 모집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네이버 포털에 이제 키워드 광고라고 해가지고 한 25만 원, 때로는 뭐 100만 원까지 받는 또 영업팀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10만 가맹점이었을 때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코리아 측하고 저희하고 결제 비용을 쉽게 해서 가맹비를 받아요. 가맹비. 그거는 뭐 사용을 그 가맹비는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만 9천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요. 10만 개 가맹점이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됐는지 좀 가늠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매월 이루어지는 한 번 맺어놓은 가맹점은 뭐 가게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계속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거. 그것이 저희 회사의 가맹점 사업의 비전이고요. 그 중에 가맹점 사업도 일부입니다. 그 외에 권혁범 의장님께서 또 추진하는 것들이 더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일단 뭐 진정성 있는 그 성실한 그런 이제 뭐 인터뷰 같은 소통 채널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저희들이 만들고 싶었던 건 정말 많은 절대 다수의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리고 융합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수익을 실현해내고 그 수익을 쉐어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요. 허무맹랑해 보이고 말이 안 돼 보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키게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회사들과 기업과 단체들이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자체가 그런 플랫폼이에요. 뭐 실제 이런 회사 자체 내 이런 영상 팀들 그리고 뭐 영상을 뭐 편집하는 고 다루는 그런 송출 팀들 그리고 유통을 담당하는 팀들 그리고 시장 조사하는 팀들 그리고 뭐 제품을 직접 제조 유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섹터를 나눠 가지고 지금도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서도 따로 있고요. 회사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각각의 그런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과 CEO들이 저희의 대의에 같이 동의하고 그 뜻이 너무 괜찮은 것 같다. 야, 니네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제도 오늘도 역시로 정말 많은 분들이랑 같이 좀 미팅도 되고 콜라보레이션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콜라보레이션이 아니라 연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훨씬 더 큰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좀 가득 차서 요즘엔 좀 많이 설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소통 채널 뭐 약간 좀 테스트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구성 자체가 엉성할 수 있거나 조금은 뭐 다소 좀 억지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런 저희들이 채널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어떤 짜여져 있는 그런 이제 콘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잘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좀 찾아뵈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좀 똑똑해요. 네, 비교적 똑똑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해 주되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실시간 현황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뭐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뭐 게스트나 출연진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뭐 같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에요. 네, 일단은 오늘은 저희의 회사의 그런 임직원과 실무진들이 인사가 되는 그런 자리였고요. 뭐 저 역시도 회사가 사실상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그거거든요. 각자의 영역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들을 가장 열심히 하되 아무도 터치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리고 그 가치를 한 곳에 모으고 수익만 쉐어하자. 그걸 누구랑? 앰버서더 분들과. 아닌 것 같겠죠? 그게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겠지만 되게 재밌게 이 사업을 풀어낼 것이고 그 안에서 큰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회사와 앰버서더 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인사. 네, 뭐 일어서야 되나요? 공지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공지죠? 오늘 사실 지금 오늘 그 링크 보내드렸던 곳은 이제 저희 제작사인 NS웍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 HBJ TV에서 직접 유튜브 채널 라이브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는 지금 오늘 보니까 약 40명, 50명 이렇게 접속자 수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더 많은 우리 앰버서더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시죠. 예, 그렇죠. 지금은 뭐 사실 뭐 처음에 테스트 버전이지만 사실 저희들이 실 유저가 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되게 강한 그런 플랫폼 회사로 좀 거듭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청해 주시는 그런 뭐 회원이자 예비 회원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냥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앰버서더들이 제가 그 회사를 소개하는 영상이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 누차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하시는 그런 앰버서더 분들이 자부심이 아닌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회사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재화의 그런 증대를 위해서 같이 회사가 서포트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실제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좀 진지하게 좀 많이 좀 잘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작하고 있고 오늘만 해도
오늘까지 저희 회원 가입자 수가 600명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1000명, 10,000명 회원님들과 함께 발전하면서 더 크게 이 일들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1월 29일이죠? 28일인가요? 29일 같은데요? 저희가 정확한 오픈식 내지는 발대식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자리가 1월 29일입니다. 네. 아직 저희들이 시작을 안 했죠. 하지만 플랫폼 사업이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원 수가 600명이라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뭐 내일 모레 정도면 1000명이 넘어가겠죠. 1월 29일까지 저희 플랫폼에서 저희의 그런 앰버서더 분들이 얼마만큼 확장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좀 재밌어요, 요즘에.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진짜 저희 앰버서더 분들한테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 아시죠? 예, 정말 우리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노력할 테니까 앰버서더 분들 저희와 같이 좀 그래도 2023년도 좀 잘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잘 마무리가 되게 인사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에는 아마 저희 회사랑 저희 앰버서더 분들이 좀 많이 좀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어떻게 해볼까요? 뭐 저희들이 우리 슬로건으로 마무리 짓고. 그렇죠. 놀이가 소득이 되고 소득이 문화가 된다. 이거 사실 같이 한번 좀 입을 맞춰서 자 하나 둘 셋. 자 놀이가 소득이 되고 소득이 문화가 되는 마켓 공유 쉐어. 이거 그렇죠. 마켓 쉐어 공유 플랫폼 HB 플러스 포인트였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상당히 어색하구만 이거.